중학교 이제 고3들이 보는 생명과학 2 자료 안에 저 코돈표가 있어요. 코돈표가 있고 저 코돈들 표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결합될 아미노산의 이름들 순서를 나열을 해라 번역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거기를 이제 좀 가리로 바꿔. 예를 들어서 첨단고야. 그럼 첨단고 누구 선생님이 이뻐요 라고 단어 하나씩 써놓은 거지. ACC가 뭐 첨, 네? ACU는 뭐 반,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들도 막 써놓겠지. 뭐 고, AC 뭐 ACU, ACA는 뭐 장, 뭐 이렇게 막 헷갈리도록 이 키워드를 써놓는 거야. 근데 여기 이 키워드가 실질적으로는 뭐로 이 세 개의 염기 덩어리가 뭐가 되어서 특정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다 있다라고 했었잖아. 아미노산 1번.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줬던 그 표에 뭐 리신, 트립토판, 라이신 여기 코돈표 봐봐. 알려드려도 코돈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코돈표를 봐보면 이쪽에 보면 총 64개 조합의 이 나열들 덩어리들이 있어. 세 덩어리씩 덩어리들이. 여기 보면 UUU에서부터 그죠? UUC에서부터 그죠? 얘도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지만 그지? UUC도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데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거야. 돼요? 자 그리고 UUA, 뭐 UUG 얘네들도 UUA라는 덩어리도 UUG라고 하는 덩어리도 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지정을 한대. 얘네들은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종류가 있는 아미노산의 이름들. 근데 이 아미노산의 이름을 여러분이 전공을 할 거 아니니까 이 코돈표가 너를 지정해, 이 코돈표가 너를 지정해 이걸 막 열심히 깜지 써가듯이 외워둘 필요는 없는 거야. 다만 볼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어야 돼. 보는 방법을.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어떤 문제에서 뭐 번역된 mRNA의 정보를 준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주연 가닥, 비주연 가닥이 있었겠지, 뭐 DNA 상에. 그거 완벽하게 다 클리어하게 다 밝혀주지 않고 뭐 군데군데 몇 개는 비워놨겠지. 오케이? 군데군데 몇 개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 mRNA로부터 번역되어서 만들어진 그지? 이 조합의 이름을 서술형으로 써라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mRNA 상에서 제가 뭐 ACC, 뭐 ACU, 그 다음에 ACG, 뭐 이렇게 ACA 이렇게 딱 끊어지게끔 해서 조합을 만들어 놓고 항상 세 덩어리씩 의미 있는 정보를 주잖아. 그지? 그래서 세 덩어리씩 읽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약간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게시 코돈 또는 정결 코돈이라고 하는 정보를 안전히 심도 깊게 이제 뭐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심도 깊게 게시 코돈과 정결 코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mRNA 상에서 세 개씩을 덩어리를 끊어. 왜? 세 개의 염기 조합이 특정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잖아. 그지? 세 개의 식을 끊어. 세 개씩을 딱 끊어가지고 여기 제공된 표에서 ACC니까 너는 천. 그지? ACU니까 너는 단. 오케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미노산으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긴 ACG니까 고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그지? 그 다음에 ACA니까 너는 뭐 장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예. 뭐 첨단고에 있는 장 선생님 뭐 짱, 뭐 이런 식의 조합이 되도록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다. 장쌤 짱,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된가요? 뭔 말이지? 자, 그래서 요 정보를, 근데 여기는 mRNA를 다 나열을 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 찾기만 하면 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주연 가닥, 비주연 가닥 뭐 군데군데 분들을 이렇게 비워놓고서 너네가 찾아서 정보를 찾아서 완벽히 풀로 다 뭐까지 전사된 얘네들을 다 완벽히 찾아낸 다음에 조합을 맞춰 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해되죠?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종결 코돈. 여러분께 쓰라고는 했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썼니? 게시 코돈, 종결 코돈? 페이지에 적었니? 내가 설명 안 해줬었니?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 어떤 말은 적으라고 했던 것 같고 어떤 말은 안 적은 것 같아서 아마 적는다 했었으면 258쪽 빈 공간 어딘가에 적어놨을 것 같긴 한데 안 적어뒀니? 안 적어뒀어? 그러면 같이 설명을 해줄게. 한꺼번에 그 코돈표에 보면 자
어떤 형태라도 mRNA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때 맨 앞에 실질적으로는 뭐 AAA 뭐 mRNA 가닥이야. AAA, AAU, AUG 뭐 이렇게 있었을 때, 그지? 리보솜이 갖다 붙여서 스캔을 쭉 뜨면서 무조건적으로 번역이 되는 거잖아. 그지? tRNA가 뭘 가지고 와서?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그쵸?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정보의 3개 덩어리씩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다? 코돈이라고 했었다. 그지? 미안해요. 내가 지금 한쪽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호흡이 안 되면서 발음이 좀 또이또이 안 할 수 있는데, 자, 3개의 덩어리씩에 해당하는 이 조합을 우린 코돈이라고 했었다. 코돈. 맞죠? 코돈이고, 이 코돈에 대항하는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리보솜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그리고 이 코돈에 대응하는 끝부분에 UUU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tRNA가 이 지정하고 있는 지정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리보솜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저 tRNA를 우리 뭐라 하냐? 안티코돈이라고 해. 그래서 그 용어도 기억하셔야 돼. 자, mRNA 상에 있는 건 코돈. 얘 상호적인 형태는 안티코돈. tRNA 상에 있는 건 안티코돈. 돼요? 오케이? 용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자,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어떤 학교 선생님이 종결 코돈,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걸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아, 너도 이 아미노산, 너도 3개 덩어리에서 너도 이 아미노산, 너도 이렇게 아미노산을 3덩어리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고 2군데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겠네. 그리고 너가 아미노산이고 너도 아미노산이고 하니까 항상 아미노산 사이에 탄수축합반으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이 2개가 결합될 때 물 한 분자가 만들어졌고 여기도 이 2개가 결합될 때 물이 한 분자가 빠져나왔잖아. 이것까지도 지난번 시험범위였었다라고 하더라도 연상해서 머릿속에 돌릴 수 있으셔야 돼.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뭔가 게시코돈, 종결코돈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 리보솜이 쭉 붙었어. 붙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tRNA가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게 아니야. 항상 번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연구를 해봤더니 대장균이든 뭐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다 연구를 해봤더니 AUG라고 하는 코돈이 있는 데에서부터 1번 아미노산. 예, 1번 아미노산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 여러분 나눠줬던 프린트에 나와 있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먼저 붙고 그 다음부터 계속 번역이 되는 거야. 그 코돈표에 보면 AUG라고 하는 정보 나와 있죠. 나눠줬던 그거 여기 여러분 프린트 책이나 거기다 붙여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경험했잖아. 실제 정말로 쉽게는 안 나온다니까. 오케이? 어떻게 해서든 생투나 물투나 하투에서 걸쳐 나오는 걸 내시고 그죠? 설명을 조금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정보를 드린 거라 이것도 시험 공부다라고 생각하셔서 알고 계셔야 돼. 네, 그래서 문제에서 번역돼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지? 자, AUG라고 하는 게 뭔가 전사를 다 번역을 시작시켜주는 코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안 들어가. 아미노산이 안 붙어.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실질적인 형태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되게 딥하게 뭔가를 지시해줬을 경우에 여러분이 그걸 보류해서 기억하시는 거고 일반 시중 출판사 문제를 푸시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 덩어리씩 아미노산을 다 갖다 붙여지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경중을 따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신을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돼요? 그래서 너 세 덩어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2군데의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쭉 스캐닝돼서 떨어져 가다가 여기가 너가 제일 뭔가 번역을 시작시키라는 게시코돈이기 때문에 게시코돈 이후부터 계속 번역이 되는 거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AUG가 게시코돈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AUG 게시코돈 또는 여러분 책에 258쪽에 번역이라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게시 코돈 AUG 그리고 종결 코돈 내가 불러드릴게요. 종결 코돈이 뭐뭐 왔냐? 나랑 약간 프린트도 있겠지만 UAA, UAG, UGA 이렇게 세 개가 종결 코돈이에요. 종결 코돈은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네? 얘네들 세 개는 다 지정하는 특정하는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아서 번역이 끝나버려. 예를 들자면 쭉 제가 번역을 슉슉슉슉슉 했어. 이렇게 해갖고 게시코드부터 시작해갖고 1번 아미노산 붙고 그다음에 뭐 AAA, ACC, AC 뭐 G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번역을 했다고. 3개씩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1번 아미노산 붙고 뭐 너는 10번 아미노산, 너는 뭐 20번 아미노산, 너는 뭐 9번 아미노산 이렇게 붙었는데 이 마지막쯤에 UAA가 딱 있어요. 문장으로 보자면 약간 마침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UA 아니 마침표도 아니야. 그냥 마침표도 아니고 뭐가 없어. 번역될 아미노산이 없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합됐던 이 폴리펩타이드 가닥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리보솜하고 다 해체, 세 개가 다 해체. 리보솜에 mRNA 가닥, 그 다음에 막 쫄쫄쫄 결합되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지. 아미노산 1번, 2번, 9번, 10번, 11번, 12번. 근데 그 다음에 올 게 없어. 그냥 여기 UAA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올 아미노산 가닥들이 없는 거야. 여기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거든.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 해체. 리보솜도 떨어져 나가, mRNA도 떨어져 나가, 다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역이 종결되는 거야. 번역이 종결. 오케이? 그래서 이걸 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종결 코돈, 게시 코돈들을 다 알려주셔놓고 뭔가 내신 문제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의 염기조합들, 번역된 염기조합이 있었을 때 총 몇 개의 아미노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펩타이드 결합이 몇 군데 있으면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졌겠냐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닥이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코돈과 종결코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게시코돈에서부터 하나씩 붙여 나왔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 여기 3개 있으니까 또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그지? 근데 본능적으로 3개씩 끊어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왜 시중출판사 문제만 풀다 보니까 그지? 시중출판사 문제 수준으로 3개가 있으면 3개당 하나의 아미노산 3개당 하나의 아미노산 3개당 하나의 아미노산 들이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래서 5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되고 그지? 3군데에서 하나 둘 셋 4군데에서 물이 만들어졌겠네. 펩타이드 결합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됐겠네 라고 답을 하면 틀린다. 오답이라. 오답. 왜 때문에? 왜?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어. 가르쳐줬잖아 학교 선생님. 너 종결코돈이라. 또는 그 문제에서 아주 이렇게 막 설명 나올 것 같잖아. 맨 마지막에 단 여기다 쓸 수 있어. 이렇게 표가 없이 이거는 의미 없다. UAA, UH, 뭐 UGA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라고 알려줘. 그 문제. 오케이?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정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막 문제를 못 보잖아요. 긴장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그걸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시중 출판사 문제집만 계속 많이 풀어봤던 형태니까 설마 뭐 항상 문제집 풀 때마다 3개씩 끊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미노산들 결합시켰으니까 이게 맞지 라고 했는데 얘는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없어. 종결코돈. 그러니까 뭐가 없어. 안 붙어. 뭐가 없어. 그리고 게임 끝. 야, 나 다 번역했대. 끝나래. 라고 해서 원래 4개의 아미노산들로 결합된 펩타이드 결합은 3군데가 있는 물은 여기서 하나, 둘, 3개만 만들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종결코돈에 대한 개념까지를 배우셨기 때문에.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을 해두셔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표까지를 그죠?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 64개의 조합을 다 외울 수 없어. 64개 조합을 다 외울 수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오시면 지금 어디? 256쪽, 257쪽을 살짝만 추가로 좀 도형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전사 번역까지를 다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렸으니까. 그리고 방금 게시코돈과 종결까지는 한번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쓸 거.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 센트럴 도그마라고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생명 중심 원리 256쪽 가운데 아래쯤에 있죠. 생명 중심 원리. 여러분 시험 범위가 생물에서 지금 거의 물질에서 효소를 먼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사 번역까지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효소라고 하는 건 이제 각각 자신의 정해진 기질을 인식을 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끔 진행해주는 그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했었잖아.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일. 그러니까 이 전사 과정에도 번역이라는 과정에도 모두 다 뭐가 다 관여하냐면 다 효소가 관여해. 한 개 효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각각 다양한 효소가.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 당연히 DNA겠지. 그지? DNA 그리고 여기 뭐 A, 뭐 T, A, C, G 이렇게 있었으면 당연히 상호적인 형태로 아랫가닥이 T, A, T 그 다음에 G, C 뭐 이렇게 쭉 나열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이 어디 부분에 의미 있는 정보의 유전자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유전자야. 그지? 그러면 얘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mRNA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가 T니까 AAA, UU, A 그 다음에 CG로 이렇게 번역이 된 전사가 된 거야. 오케이? 전사가 된 거야. 그러니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무슨 가다? 얘가 주형 가다. 그쵸? 주형 가다. 그리고 얘를 보완하고 있는 검은색 형태가 무슨 가다? 얘가 비주형 가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념 복습하고 있는 거야. 맞죠? 비주형 가다. 그래서 실제는 이 이중 나선 구조로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이 의미 있는 정보를 얘가 전사,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한 카피본의 mRNA를 핵 내에서 만들어 주겠잖아. 그치? 그럴 때도 얘가 효소가 관여해. 효소가. 이 두 개를 약간 이렇게 떨쳐주게끔 해주면서 얘 아래쪽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호적인 형태로 카피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걸 RNA 중합 효소야.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하여서 상호적인 형태로 너를 넣어 이렇게 막 해서 mRNA 가닥을 만들어 주는 거야. 돼요? 그리고 이 가닥은 어디로 빠져나와서 핵에서 세포질로 빠져나와가지고 리보솜에 걸쳐진 채로 번역이 되겠죠. 그걸 알아낸 거야. 오케이? 왓슨 크릭이. 되죠? 그래서 자, 유전 정보는 어떻게 흘러가냐. 정보의 흐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 모든 개체들은 대장균에서부터 식물세포도, 곰팡이도, 동물세포도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DNA에 박혀 있다. 그치? DNA에 박혀 있다. 그래서 DNA상에 존재하는 그 정보는 이중 나선구조의 DNA. DNA는 또 하나의 세포에서 또 하나의 세포를 또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세포에 있던 유전 정보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어느 순간 나도 핵을 갖고 있고 니도 핵을 갖고 있어야 온전히 그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필요시에 DNA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체가 다 뭐 돼? 복제가 돼. DNA는 유전자들의 풀 조합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빠 옷, 내 옷, 나의 여름 옷, 겨울 옷, 그죠? 그걸 비유하자면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유전자, 인슐린 만들라는 유전자, 펩신 만들라는 유전자, 트립신 만들라는 유전자, 모든 유전자의 총합이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DNA에 군데군데 다 있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유전자와 DNA의 위치, 물리적 위치 설명해줬어. 그래서 모든 세포가 세포답게 기능을 하려면 세포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져야 될 때 복제를 하는 거고. 그쵸? 복제를 하는 거고. 맞죠? 네, 다 줘야 되는 거야. 이 세포로부터 이 세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 다 줘야 되는 거야. 복제를 해서. 그지? 그리고 복제를 하는 거고, 필요한 부분의 DNA 정보, 그러니까 군데군데 아밀레이스 만들라는 거, 트립신 만들라는 거, 라이페이스 만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전자 부분은 뭐로? 메신저 RNA로 전사가 돼. 그죠? 그리고 전사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을 뭐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연결을 시켜서 제대로 된 프로테인,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단백질의 발현으로, 이 정보의 발현으로, 그지? 이 단백질, 이 효소의 기능, 이 호르몬의 기능들로 그들의 기능 발현으로 유전 정보가 나타나시더라. 표현형이 나오더라. 표현형. 되겠어요? 그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 DNA는 또 복제될 때도 있어. DNA 일부분의 유전자는 전사가 돼. 전사된 다음에 번역되어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단백질은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고 항체일 수도 있는 거지. 호르몬, 항체 다일 수 있는 거지. 그들의 기능 발현으로 표현형이 나오는 거야. 형질이 표현되는 거야. 개체의 형질이 표현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 그 여러분 책 아래에 생명 중심 원리라고 나와 있죠. DNA에서부터 복제되기도 하고. 그죠? 256쪽 아래쪽에 보면. 그리고 mRNA 형태로 번역되기도 해. 유전자 부분이 번역되는 건 mRNA. 근데 mRNA 뿐만 아니라 rRNA, 리보솜을 만드는 rRNA나 tRNA도 이 세포의 DNA상에 있는 정보로부터 다 만들어지는 거야. RNA 가닥들로 다 만들어지고 그들이 프로테인으로 번역되는 게 그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황소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3년기 조합 했었죠. 257쪽 한번 봐봐. 257쪽. 자, 유전 정보의 저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숫자적인 확률의 개념, 경우의 수야. 자, 연구를 해봤더니 DNA상에 4개 연기만 A, T, G, C만 의미 있는지 의미 없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4종류만 아다딱딱따닥딱딱딱 막 모스보호처럼 막 르르르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걸 예측을 했고 관측이 됐어요. 오케이? 근데 프로테인은 프로테인대로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깨부셔봤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여 종류가 있어. 근데 따닥따닥따닥딱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DNA상에 있는 염기는 A나 T, G, C 단 4개만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치? 그럼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명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개수가 모자라죠. 그쵸? 봐봐. DNA상에는 A나 염기들이 A나 T나 G나 C라고 하는 4개의 염기들만 모두 막 의미 없는 정보인 것처럼 막 계속 반복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DNA상에 있는 아미노산은 되게 종류가 더 많고 4종류 이상 DNA를 단백질을 깨부셔봤더니 20여 개나 되는 아미노산들이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다 만들더라. 오케이? 그러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단백질이 오히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DNA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 논리가 안 맞는 거야. 자, 아니다. DNA가 정보를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정보가 단백질이 되어서 기능을 발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냈는데 그러면 숫자가 부족한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DNA상에 있는 염기는 A, G, C, T 4개만 출현되어 있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여 개나 되는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치? 그래서 막 이제 숫자들의 조합으로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여기도 기본적인 형태가 4개만 있고 저기도 기본적인 형태가 4개만 있을 때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아미노산만 설명이 가능하잖아. 불가능. 그쵸? 그러면 2개의 서열이 이 2개의 서열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너도 4종류가 오고 이 2번째 자리도 똑같이 4종류가 오면 그죠? ATGC 그래서 뭐 AA는 1번 아미노산을, AC는 2번을, AG는 뭐 3번을, T는 4번을,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너도 4번 돌아갈 거고 얘는 고정된 상태면, 그쵸? 여기도 A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들어지면 저게 A가 아니라 TA, TC, TG, 뭐 TT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 그랬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 여기도 4가지의 ATGC, 여기도 4가지의 ATGC가 왔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 수니까 16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단백질을 깨부셔봤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여 개나 돼. 개수가 안 맞잖아. 그래서 2개씩의 자리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3개씩 가능한가? 네? AAA, 뭐 AAC, AAG, AA
AAT 이렇게 해서 그럼 너는 고정이고 너도 4번 돌아가. 이제 A가 아니라 T로. 예? 또는 C로. 또는 G로. 그럼 너도 또 4번 돌아가. 이제 T가 아니라 A로. 그랬었을 때 너도 4번의 경우수, 너도 4번의 경우수, 너도 4번의 경우수니까 총 64개가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래놓고 이 세 덩어리가 의미하는 아미노산들이 각각 있나 보다 라고 하여 합성 mRNA 가닥을 만들어서 대장균에다 집어넣고 주변에 아미노산 집어넣고 몇 개의 단백질 조각, 몇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단백질 조각이 만들어진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로 3개씩 딱 끊어져 가지고 뭔가를 만들더라는 거야. 너는 뭐 1번 아미노산, 너는 뭐 2번 아미노산, 너는 뭐 9번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딱 끊어진 형태로 세 덩어리씩을 의미 있는 정체로 지정해서 결합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네. 우리가 예측했던 3개의 조합이 맞네. 오케이? 근데 선생님 64개나 되는 코돈표가 있는데 근데 아미노산 2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지정한다. 여러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동시에 여러 개가 지정한다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죠. 아까 코돈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AAC도 1번 아미노산 지정할 수도 있고 AAG도 뭐 1번 아미노산, 뭐 AAT도 똑같이 1번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치? 아미노산이 아무리 20여 개나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64개나 되는 코돈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유 있게 지정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국어적인 문맥 맥락을 좀 잘 판단해야 돼. 특정 코돈표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말도 맞죠. 근데 범주적으로 넓혀 생각하면 그러면 이 코돈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너가 10번 아미노산을 다 지정한다라고 하자. 이 3개가 이 덩어리에 코돈이 10번 아미노산을 공통적으로 다 지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깊게 여러분이 깊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어적으로 다 꼬치꼬치 조금 더 러프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의 코돈표가 하나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거잖아요, 선생님. 그치? 그건 틀린 거지. 그치? 코돈표를 주고 얘에 대해 해석으로 맞는 거라고 했다면.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고1거 공통교육과정에서 코돈표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원래 지시사항이 없어. 오케이? 생투 정도 수준에서까지를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변별하려고 욕심낼 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봐야 돼. 여러분이 딥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러프하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하나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꼭 코돈 하나가, 그지? 꼭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라고 하면 이 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는 1번 아미노산을, 너는 뭐 9번은, 너는 10번은, 그잖아. 코돈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건 맞잖아. 일반적으로. 됐죠? 그래서 시중 출판사 수준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래, 코돈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이 3개의 염기 조합으로 되어 있는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그럼 너 맞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런 국어적인 감각이랄지 어떤 문맥적인 의미를 이제 통해서 얘가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봅시다. 3학기 조까지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숙제 내드렸지 않았었나요? 해줬었지? 없었다고? 없진 않았을걸? 그래, 7문제 내줬어. 7문제. 1번부터 263쪽에는 7번까지 풀어왔어. 오빠 안 풀어왔어. 오빠는 시험에서 주명이 풀어왔어. 저거는 저 있어. 저거는 저 있지만 이놈의 과학학원은 집에 가서 책을 절대 열어보지 않아요. 그래요? 자, 1번부터 오늘 확인해봅시다. 1번. 잠깐 시간 줄게. 3분. 지금이라도 끄적거려 빨리. 3분. 너무들 하네. 집에 가서 책을 한 톨 안 열어보고 너무들 하는 거야. 이번부터 7번까지 내줬어, 숙제. 네네, 수업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생명 중심 원리가 261쪽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추가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1번부터 7번까지를
자, 바로 확인은 않고요. 바로 확인 않고, 바로 먼저 확인하고 또 개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고 또 들어가자. 262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262쪽 문제풀이 여러분 숙제 내줬던 거 확인할게요. 거기 보시면 자,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A부터 C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A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봤던 아이네요. A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봤던 아이, 이렇게 나비 모양 구조로 모여있는 아이. 얘를 뭐라 합니까? 범아 뭐라 했어요? 염색체. 그래, 이 염색체지, 염색체. 염색체고, 염색체를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모가지 부분, 여기가 동원체였어, 동원체. 동원체. 오케이? 그리고 염색체에 따른 정보는 언제만, 세포가 분열할 때만, 세포 분열 시에만 등장하잖아, 염색체는. 에만 등장.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원본에 썼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염색체가 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랑 그치? 여기 있는 정보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주명아 듣고 있니?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그런 사이가 아니야. 이 파란 거는 이 빨간 거랑 똑같은 정보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서로는 하나는 이게 서로는 뭐는 뭐에 대한 서로 뭐 분신관계랬잖아. 염색 분체야,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체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너와 너가 동일한 정보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를 유전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 해말기가 되는 유전자, 대문자 R. 아빠가 혐하기가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줬으면 걔가 그대로 카피돼서 너도 대문자 R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똑같은 정보니까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자, 오늘 뭐 지1기 때 아빠한테는 뭐 둥글게 뭐 주름지게 잡종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았다라고 배웠을 수 있잖아.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그지? 근데 얘가 카피돼서 그대로 복제된 거. 대문자 R, 또 엄마한테 받은 거 소문자 R 이렇게 복제된 거. 얘가 응축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복제된 이후에. 됐죠? 그것도 연결해서 나와요. 3학년 꼭 교육과정 여러분이 하고 올라가셨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A는 염색체, B는 뭐예요? DNA, 그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 그리고 C는 특정 어서부터 어디까지의 부위니까 뭐라 그래? 염기가 아니라 염기의 배열 서열. C는 염기 서열에 대한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얘가 유전자. 헷갈리지 맙시다. 유전자. 그래서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A는 염색체, B는 DNA, C가 유전자. 오키도키, 주명이 오키도키. 얍얍. 그다음 2번 유전자에 대해서 하면서 옳은 거 OX. 자, 기억 맞죠? DNA는 특정 부위다. 그죠? 부분이다. 자, 니은 맞나요? 특정한 염기설 맞죠? DNA 한 분자에 유전자 한 개가 있다. 맞을까? 아니죠.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DNA에 각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너는 A 유전자, 너는 B 유전자, 너는 C 유전자, 여러 유전자가 DNA 상에 다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만 있다면, 그죠? 기억 니은이 답이에요. 자, 3번.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자,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합성된다. 맞다. 맞죠?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합성되는 거고,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서열은 리보솜에서 결정한다. 아미노산의 서열, 리보솜이 있어야지만 프로테인으로 아미노산들이 붙여질 수 있는 공간이긴 해. 리보솜이 있는 공간이. 그렇다고 해서 리보솜이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미 정보는 mRNA상에 있었으니까. 이미 정보는 DNA에 있는 염기 서열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땡. 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 통해 받는. 네, 맞다. 기억 디귿. 맞죠? 기억 디귿이에요. 요거요. 답 따라. 요거도. 지금 이렇게 쓴 거야? 네. 답이 그럼 기억이야? 네. 나 지금 방금 풀어서 3번 몇 번이라고. 기억이 나요? 기억 디귿이라고. 기억 니은 틀리다고. 니은이 틀렸어. 아미노산의 서열이 왜 리보솜에 의해서 결정돼? 이미 아미노산 서열은 번역 전사될 당시에 그대로 상부적으로 다 카피가 된 DNA상에 놓여있는 정보에서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되지. 그냥 리보솜은 있는 것 자체로 번역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자, 기억하고 디귿이 맞다고 방금 설명했다고 또 리와인드 하게 하지 말고. 네. 자, 4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 그치? 흐름. 기억은 뭐야? 얘들아, 전사. 그치? 니은은 뭐야? 번역. 그렇지. 전사 번역. 요거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동물세포에서.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모두 다 전사는 핵에서. 그다음 번역은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그죠? 핵과 리보솜 기억하시면 쓰시면 돼요. 핵과 리보솜. 그죠? 여기는 핵에서.
그죠? 전사번이 왜 이건 안 하는데 이건 해놓고 또 제가 방금 다 불렀다고. 네? 완성하시라고. 그래서 2번 답에 기억은 핵에서, 비유는 리보솜에서. 자, 5번 상부적인 염기가닥이 있습니다. 상부적 염기가닥을 보시고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거의 이제 난이도 하죠. 왜냐면 이중나선 구조 두 개를 다 준 게 아니잖아, 주명아. 그치? 아예 그냥 주연가닥에 대한 정보를 하나 띡 주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사체 mRNA, 그치? 걔에 대한 서열을 완성을 시켜라 이거죠. 그러면 맨 위가 쭈쭈쭈 CCG 있으니까 아래가 GGC가 답이겠대. 그치? 기억은 GGC가 되는 거고. 1번 답. 세개 염기로 이루어진 RNA의 유전암호 가를 뭐라 해? RNA 유전암호 가를 뭐라 합니까? 가를? 코돈. 그치? 누구도? CGU도 코돈. UUU도 코돈. 그치? 그 다음에 뭐 거기 기억을 다 채우게 되면 GGC잖아. 그치? GGC라고 하는 것도 코돈. 그죠? 각각이 다 코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답 코돈, 두 번째 답은 GGC. 맞아요? GGC,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렇지. 아미노산. 그렇지. 자, 오른쪽 6번 갈게요. 자,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 가닥의 염기 서열입니다. 너무 빨라요? 네, 코드코드 슈트. 내가 저 불편함을 알아요. 어저께 코감기 와서 다행히 약을 하나 먹었더니 줄줄 새. 약을 하나 먹기 전부터는 계속 줄줄 샜는데 좀 막혔어요. 다행히 막아줬어요. 감기약이. 네, 한번 풀기 시작부터 계속 풀어서. 이교차가 워낙 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잠깐 코 풀고 왔었습니다. 자, 6번. 자, RNA 가닥부터 유전 정보를 전달한 DNA 염기 서열이 1로로 나와 있다. 자, 이 RNA 가닥 그러면 왼쪽부터 쓰라고 했어. 그죠? 그럼 상부적으로 읽어주면 되죠? 자, 불러볼게. 세 덩어리씩. A, CC. 그지? AAA. 맞죠? 그 다음에 CC, G. 그죠? 그 다음에 A, G, U. 그죠? A, G, U. 됐죠? 오케이. 자, 이런 거 눈에 보고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 그 다음 2번. RNA 가닥에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 최대 몇 개 아미노산으로 구현되냐. 단, RNA 왼쪽 첫 번째 연기부터 바로 그냥 번역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게시코돈, 종교코돈 개념을 다 거기다 포함시킨 채로 읽어라 그거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읽어라. 3개씩 끊어서. 그럼 몇 개의 아미노산이 있다? 4개. 그죠? 펩타이드 결합 3군데에서. 칼슘축합반은 3군데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하고요.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RNA에 있다. 총 64종류가 있다. 64개의 코돈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가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어나. 그렇지,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단어 좋네. 그죠? 왜?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딱 하나의 코돈표가 딱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지? 브로드하게 지정한다는 걸 알아. 근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은 하나의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맞죠? 코돈이 답이에요. 백살 코돈이 답입니다. 코돈. 오케이. 앞으로 와봐. 260쪽. 유전 질환이 몇 가지 있어. 그리고 이 쏟아놓은 부분 안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에 의한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들이 얘는 무슨 형질의 형태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상이 생긴 건지를 인지하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자면 DNA로부터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되잖아. 그치? DNA로부터 DNA가 그대로 똑같이 카피가 돼서 복제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뭐 자외선이나 방사능에 노출했다라고 하자. 그럼 그 방사능은 뭔가 화학 반응을 우리 몸에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큰 광선이거든요. 그런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염기가 자, 아데닌이라고 하는 거나 구아닌이라고 하는 건 린 고리 구조를 2개를 갖고 있었던 형태였었죠. 지난번에 시험범위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 티민이랄지 티아민, 사이토신, 그리고 뭐에만 존재하는 RNA만 존재하는 유라신소 U, C, T, 9, A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에 자, 굉장히 오랜 동안 방사능에 노출이 됐었다라고 하는 경우. 오케이? 그러게 되면 얘의 화학 조성이 달라질 수 있어. 오케이? 화학 조성이 달라져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OH를 가지고 있었던 형태의 얘가 티민이었었다라고 하면 얘네가 그리고 여가 뭐 이중 나선 구조 가지고 있던 이런 형태였었다라고 하면 티민이
유라실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고. 오케이? 예? 뭐 화학적 반응을 막 해버려서. 돼요? 뭐 때문에? 방사능 같은 돌연변이 유발온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돌연변이 유발온에 오래 노출되어서 약간의 차이뿐이잖아. 그지? 이런 에러가 생길 수 있다고, 에러가. 그렇게 에러가 생겼던 염기들이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또는 DNA부터 RNA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원래 원모델 정보가 아닌데 그렇게 바뀌어버린 경우. 돼요? 자, 유전자 이상은 원래 지정되고 있는 염기가 똑같이 상부적인 형태의 그 염기로 그대로 온전히 복제가 된다거나 전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그지? 근데 이런 돌연변이 유발원에 오래 노출됐을 때 돌연변이 유발원이 뭐뭐는 알고 갑시다. 뭐뭐인지는 알고 갑시다. 돌연변이 유발원. 자, 거기 책에 나와있어. 오른쪽에, 왼쪽에. 자, 260쪽 왼쪽에. 하이탑 260쪽 왼쪽에 보시면, 자, 주명이가 읽어보자. 주명이가. 돌연변이에서 나와있다. 돌연변이 뭐르니? 읽어봐라, 주명아. 네, 또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래서 X선이나 감마선 또는 같은 방사선 그리고 자외선, 담배 연기 속에는 타르 등이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그 돌연변이 유발원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얘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염기가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의 정보에 해당하는 염기의 한 개나 염기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가 변경되어 자 변경돼 버렸다라고 하면 지정하고 있는 뭐가 달라지겠어? 아미노산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예 코돈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 자, 예를 들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설명해 줄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여러 뭐가 있어? 돌연변이들이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원래 적혈구가 동글동글동글한 모양을 갖고 있어.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는 산소가 막 엄청 결합을 해와. O2가 많은 곳에 가서 O2를 막 결합을 해오고 O2가 부족한 곳에 가서 그 산소를 퍼다 줘. 동그래야 돼, 적혈구는. 그리고 그 적혈구 속 누가 산소만 단백질이야? 산소만 단백질 5글자 누구였었어? 해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음반 단백질이 있고 그 산소음반 단백질을 지정하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어. 산소음반 단백질을 지정하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어. 그 유전 정보로부터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퍼다주고 그다음 운반해주고 이렇게 나름 기능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거기 중간에 그림 보면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나와있지? CTT. 얘가 뭐야? 주연가닥이었어.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CTT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 가운데 부분의 정보의 연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뭐로 바뀌었어? 여러분 그 오른쪽 부분에 CAT로 바뀐 거야. 저 CTT가 오리지널 정보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T라고 하는 연기가 A로 하나 바뀌어버린 것 뿐이에요. 돌연변이 유발원에 오래 노출돼서 CAT로, 캣으로, 그죠? 영어로 이제 읽으면 뭐 이런 식이겠지. 아무튼 CTT인데 CAT로 염기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CTT일 때 지정하고 있는 자 얘가 코돈이 됐어. 지금 뭐가 바뀌었어? 주연가닥이야. 주연가닥에 얘가 얘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 범아 머리 같이 굴리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 같이 굴려줘야 돼요. 자, CTT라고 하는 게 전사가 되면 코돈으로 만들어질 때 뭐로 만들어져? A로 만들어지죠. 그럼 AA일 때 지정하고 있는 코돈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가운데 염기 하나가 바뀐 거 뭐냐? T에서 뭐로? A로. 그럼 너가 전사돼서 만들어지는 염기가 다르죠? 그럼 그지? A로 바뀌어져. T가 A로. 그죠? A로 가운데가 바뀌어버렸어. 오케이? 그랬더니 염기가 그러니까 염기 하나만 바뀐 것 뿐인데 이 DNA상에 있는 염기 하나 그지? 그랬더니 뭐가 코돈에 해당하는 얘도 바뀌어버렸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하나 바뀌니까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달라져. 얘는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누구였었냐면 글루탐산이었어. 뭐라고 좋아하네. 원래 오리지널 제대로 된 정보는 정상일 때의 정보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정보였었어. 글루탐산.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돼버려? 얘가 A로 돼버리니까 얘는 누구를 지정하게 된 거냐면 이 코드는 누구를 지정하냐면 발린이라고 하는 물을 안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얘는 소수성 아미노산.
물을 안 좋아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을 지정한 형태의 정보로 바뀌어버린 거야. 오케이? 굉장히 결정적인 형태의 그 위치에 아미노산이 아예 성질이 아예 달라버린 아미노산으로 포지션이 돼버리니까 어떠냐면 자기네들끼리의 그 서브 유닛들끼리 서로 물을 안 좋아하니까 안쪽으로 말려. 물을 피하려고. 소수성이니까 아미노산들이 말려서 동글동글한 원반이온 형태가 아니라 물을 막 어디든 물하고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운반해 주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말리고 접히고 또 피해서 말려서 이렇게 지그들끼리 응축된 이런 모양이 돼버려.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이렇게 원활하게 막 갖고 오고 뽑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적혈구들끼리 막 은결되고 응집돼서 오히려 혈관을 막히게 해버려서 그지? 악성 빈혈이 유발되는 거야. 대역 선천적인 악성 빈혈이. 원인은 뭐라고? 염기 하나가 바뀐 것 뿐인데 코돈이 바뀌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고 그 아미노산이 하필이면 치명적인 그 역할의 치명적인 위치였던 거야. 핵심적인 역할의 아미노산의 종류가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완전 바뀌다 보니까 산소 결합 능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산소를 싫어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지그들끼리 피해서 숨겨서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끔 된 거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뒤에 자, 자연선택설, 2학기권 내용 자연선택설 하면서도 또 언급이 됩니다. 이 기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코돈 하나가, 코돈 전체가 바뀐 게 아니라 코돈을 구성하는 가운데 염기 하나만 바뀐 것 뿐인데 이렇게 결정적인 산소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악성 빈혈이 유발이 되더라.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더 있더라? 자, 2번과 3번 있어요. 페닐케톤요증과 알비뇨증. 자, 이거 특징은 설명을 하고 여러분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드려야 돼요. 자, 일단 페닐케톤요증은 뭐냐면 이것도 효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그러면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소화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죠. 그치? 고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여러 덩어리들이 막 소화가 돼가지고 아미노산 형태들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뭐로? 이제 레고 블록처럼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들이 순서대로 결합돼가지고 내 몸속에서 의미 있는 효소를 만들게끔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셀프로 그런 아미노산들을 합성해낼 수는 없으니까 뭐 광합성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근데 페닐케톤요증은 뭐냐면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걸 음식을 통해 여러분이 섭취를 했어. 그러면 페닐알라닌을 피로비산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뭐를? 아미노산을 내 몸에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해서 페닐케톤으로 피로부산으로 이 물질로 바꾸게 하는 효소가 있어. 이 효소가 있어야지만 얘가 이로 바뀌어.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돼. 세포의 에너지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효소에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으로 이거 안 만들어져 버린 거야. 오케이? 이걸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효소의 이상으로 왜 생겼다고? 염기서열이 변화해. 그지? 유전자 염기서열의 이상으로 저효소가 안 만들어져 버린 거야. 오케이? 저효소가 안 만들어져 버리니까 페닐알라닌이 피로부산으로 전환이 안 되고 쌓여. 얘가 들어오는 쭉쭉 몸속에서 체내에서 쌓여. 쌓이면서 뭐가 돼? 페닐케톤이 돼. 근데 이 페닐케톤은 성장기 어릴 때 뭐 신생아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그 어린 시기 때 이제 뇌랄지 중추신경계의 발달이 계속 일어나잖아. 우리 조카만 봐도 진짜 신기해. 걔가 말만 못하지 다 알아들어. 신기해 진짜로. 그러니까 막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빨리 뭔가 단어를 얘기해서 대화를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뿐인 것 같아. 보면. 그래서 막 주변에 이제 엄마나 할머니랑 아빠가 나서서 다 해줘 보이니까 대화로 소통하진 않지만 말귀는 다 알아들어. 녀석이 신기하게. 그러니까 계속 막 눈빛도 보면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곰곰이 유심히 얘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눈빛으로도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막 뇌에서 뭔가 막 엄청 생각하는 거잖아. 뇌 속에는 연합뉴런들끼리 시냅스에서 계속 막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얘는 막 할머니는 저래서 저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엄마죠? 엄마가 좀 조카의 육아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전라도 분이시니까 오메를 많이 쓴단 말이야. 노래가 오메 막 쓰니까 애 조카도 다른 단어는 말 안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물 먹다가 딱 엎질렀어. 그러면 오메 이걸 따라하더라고. 오메를 따라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데 그때 즉 그 시기에 중추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뇌가. 근데 그 중추신경계에 이렇게 쌓여져 버린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은 도구로 작용해. 연합뉴런들의 어떤 정보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버린 형태로 작동되면서, 그때 시기를 조절해주지 않으면, 페닐알라닌 섭취하는 걸 조절해주지 않으면 약간 계속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채로 뇌의 발달이 더딜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면 막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이제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이 아이가 페닐알라닌을 대사하지 못하는, 일단 이제 선천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 알 수 있어. 요즘은 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한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시기로 먹는 걸로 섭취를 제한해주면, 페닐알라닌 섭취를 제한해주면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효소가 만들어져서 얘로 전환시켜줄 수 있대. 그러니까 그때만 조금 제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고기나 뭐 한우나, 우리 이제 조카는 한우 겁나 좋아하거든요. 아니 얘가 그래, 이게 또 얘기하면 너무 팔불출 같지만 진짜 키가 커요. 그냥 뭐 거의 5살, 4살 애기처럼 이미 이제 두돌인데, 아직 대화도 못한 두돌인데 내 키는 커요. 한우를 겁나 언니가 먹여서 잘 먹어요, 고기를. 여튼 그러니까 그때 고기를 못 먹는 거죠. 그 아이 때 이유식을 먹을 때 고기를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페닐케톤증은 이런 형태의 질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안 만들어져서? 이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라스트 알비노증 있어요. 알비노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비노증. 노라고 하기도 하고 뇨라고 하기도 하는데, 뇨는 오줌뇨는 아니니까 알비노라고 해서 백색증이에요. 백색증. 멜라닌 색소 합성이 안 돼서 백색증,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의 이상. 근데 그 효소 이상이 아니라 멜라닌 합성 그 유전자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멜라닌 효소가 합성이 안 돼. 그래서 겁나 하얗고 눈동자 색깔도 빨개. 눈은 빨개. 왜냐면 홍채 저 너머로 우리가 간상세포라고 해서 어두운 빛을 흡수하게끔 해주는 간상세포의 흑광 단백질이 있는데, 걔 자체가 빨간색 광을 우리 눈으로 반사를 시켜줘. 나머지는 흡수를 해도.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커튼에 해당하는 홍채 색깔이 없어. 투명해. 그러니까 그 안에 깊숙이 있는 빨강이 눈에 반사돼서 보니까 눈이 빨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돼요. 막 보면 우리 뭐 드라큘라 예전에 막 이렇게 영화로 표현한 것처럼, 그지? 그런 식의 막 빛은 하얗고 피부도 하얗고 눈 뜨고 자는 거 알죠?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거의 대부분 뭐가 없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약간의 백색증이나 백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백색증과 백반증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럴 경우 빛이 되게 많이 도구로 더 다가오는 거야. 왜? 빛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니까 친구들. 네, 그래서 알비노증은 뭐 흰색 사자나 멜라닌 합성 효소의 이상 때문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거기 설명에 나와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결핍돼서 피부나 털 등이 하얗게 나타나고 눈동자 색깔은 빨갛다. 자, 넘겨봐. 자, 263쪽에 7번까지는 나랑 같이 풀었어. 지금 8번, 9번, 10번, 11번 한번 해줘봐. 8번 같은 경우는, 자, 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생명중심 원리, 대장균도 똑같은 형태를 가져요 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얼른 완성해주고. 이 개념 하위 문제는 정말 간단해. 정말 쉬워. 개념 하위 말고 약간 실력 하위 정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어서 2분 줄게. 이렇게 쉽게는 뭐 쉽긴 했어. 하지만 절대 쉽게 낸 게 아니라는 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8번, 이렇게 대장균들을 이용해서 내 그 식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해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대장균도 가지고 있는 그 번역하는 코돈 체계가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코돈의 체계와 똑같다는 거야. AUG가 게시 코돈인 거고, 그 다음 뭐 CCC, 뭐 GGG, UUU들이 특정 3개의 덩어리가, 그지? 코돈 3개가, 즉 3연기 조합 하나가, 그지? 염기의 3개의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전암호 체계가
대장균에서부터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다 동일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마치 같은 조상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야. 됐죠? 유전암호 체계가 동일해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9번. 자,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DNA에 무엇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 기능 이상이 생긴 것?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겨서. 돼요?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유전자 이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유전자 이상을 유발하는 요인. 뭐 있었어? 엑스선 감마선. 그치? 뭐, 감마선, 그 다음 타르, 그죠? 그리고 X선, 그죠? 근데 뭐야? 가시광선 뭐야? 우리가 뭐 빛을 보고 뭐가 물체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본 광선이야. 가시광선 유해하진 않아. 네? 그래서 햇빛에서는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감마선, X선 다 들어와. 그치? 근데 이제 뭐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방사선으로 들어온 형태니까 많이 차단돼. 성층권에서 한다 해도 그죠? 그 뭐 자기장 폭풍이 일고 있는 그 위치에서는 있을 수 있죠. 자, 기억 리을이 답이에요. 기억 리을. 자, 11번.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가정인데 가 가정이 뭐였어요? 전사. 나 가정은 번역. 그쵸? 전사랑 번역인데 가와 나 가정 했고요.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번역이 문제다? 번역대가 아니라 이미 전사될 때부터. 그죠? DNA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염기 조합에서부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 염기 배열 서열이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전자 이상으로 전사될 때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형태의 코돈이 조합이 된 거죠. 유전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후뚝뚝 넘겨봐. 후두둑 넘겨서 효소를 제가 여기도 숙제 내줬었어. 271쪽을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줬었고 그때 책이 없어서 오빠 그죠? 270쪽 정도까지는 너네가 스스로 풀어봐라 했던 것 같고 넘겨서 272쪽 봐봐. 272부터 273쪽까지 지금 풀어줘. 나 있나?